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등산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산행은 건강에 좋지만 무리한 등산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관절과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리 아프다가 장다리 아프다가 발부터 종아리까지 아파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00m 정도 걸으면 또 아프고 아프면 또 쉬었다 걸으면 또 괜찮고.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0%가 일생 동안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척추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척추 수술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증이 심해도 병원 가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척추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일상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인 척추 치료의 필수 요소에 대해 남태욱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 협착증, 그 외에 골절 부분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뼈가 너무 약해져서 골다공성 압박골절, 우리가 가볍게 넘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골다공성 압박골절, 그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렁뼈를 사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인대가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인대로 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든다든지 심하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약한 인대를 사이로 물렁뼈가 튀어나오는 디스크.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그 인대가 두꺼워지고 주변의 관절에서 뼈가 조금씩 자라나오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좁게 만드는 협착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 뼈가 살짝 주저앉는 그런 골다공증 압박골절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시술을 위해 입원실에서 준비 중인 안명철 씨는 오늘 괜스레 기분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2년 전부터 시작된 엉덩이 통증은 통증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아 오늘 시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날씨만큼 결과도 좋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다가 이게 조금 허리가 많이 아프면서 진행되면서 이제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힘들고 집에 있어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 엉덩이가 약간 우리에 아픕니다. 저희 집이 영도인데 영도 가까운 병원에도 다녀보고 잘 안 돼가지고 또 멀리 해운대에 또 괜찮다는 병원도 다녔습니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여기 병원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추천을 받아서 이 병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2년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는데 오른쪽이 더 심하시다, 그죠? 예. 오늘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꼬리뼈로 이런 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신경을 여기 막혀 있는 신경을 좀 풀어주고 뚫어주는 겁니다. 지금 뭐 요거로 치료 시술 한번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한번 저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술에 따른 특별한 뭐 후유증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카테터가 지나가면서 혈관을 스쳐가지고 출혈이 생기면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00명에 1명 정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술은 그보다 합병증이 이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지만 시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합병증이라면 효과를 좀 덜 본다는 게 제일 큰 합병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해가지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그래서 꾸준히 한 관리를 해보시죠. 그럼 아무래도 좀 수월하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명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일상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고 이런데 또 이렇게 나이가 60이니까 아직까지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 허리 통증이 있고 좀 심할 때는 다리 저림 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는 이렇게 좀 더 뼈하고 뼈 사이 물렁뼈가 괜찮은데 3, 4, 5 천추 요 사이에 물렁뼈가 좀 더 다르면서 뼈까지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렁뼈 쿠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같은 자세, 바닥에 오래 앉는다든지 차를 1시간 이상 운전을 한다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 이런 운동을 연습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수술하기에는 수술할 정도까지는 안 되시고 근데 하기는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다른 부분에 카테터를 이렇게 넣어서 카테터가 이렇게 꼬리뼈로 올라가서 이게 디스크 다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기구가 들어가서. 옛날에는 뭐 이거는 주사 치료 정도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카테터로 이렇게 신경 성형술이라는 한 방법을 하게 되면 훨씬 환자분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무리하다면 2, 3년 지나면 또 다시 증세가 생기면 그때는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 치료 방법이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드디어 신경 성형술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술은 통증 원인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을 통해 환부를 확인하며 시술하므로 시술 정확도도 높다고 합니다. 시술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철 씨는 어젯밤 편하게 잠을 잤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편히 잤습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 좀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자고 나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 부위가 2, 3, 4, 5, 3, 4, 5부터 해가지고 디스크가 많이 좀 달아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달아 있는데 그걸 아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바닥에 앉지 마시고 예, 예. 쪼그려 앉아 일하시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예. 텃밭 농사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30분 걷기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예, 그게 자기 몸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뭐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회진이 끝나고 명철 씨가 찾은 곳은 도수치료실인데요. 도수치료는 다양한 증상에 따라 맞춤으로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치료 방법의 하나로 척추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수 치료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축구 선수들 축구 한 경기 뛰고 나면 다음 경기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너가 근육을 풀어야 되죠. 그래야지 빨리 회복해서 다음 경기를 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는 트레이너는 없지만 우리가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 도수 치료를 하고 이러면 훨씬 더 근육이 풀어져서 다음 일을 하거나 자기가 뭐 일을 하는 부분이나 운동을 하거나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훨씬 하기가 수월한 거죠. 저도 장시간 수술을 하고 나면 근육이 뭉쳐가 목이 아프고 이래 등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도수치료팀한테 근육 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게 훨씬 좀 수월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을 잘 때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눕지를 못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그 엉덩이 쪽에 통증이 매우 심해가지고 돌아 누울 때마다 악악 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는데 어젯밤에는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돌아 눕고 했는데도 그런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그 건강이 최고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걷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걷기를 뭐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못했었는데 이제는 걷기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입원실에 가득하지만 금식 중인 문영자 씨의 얼굴은 그리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척추 질환으로 오늘 수술을 받기 때문인데요. 저린 증상이 계속돼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 아픈 게 타고 내려오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의자 이런 게 있으면 앉아야 되는 거라. 그러다가 스스 또 좀 걸어가면 괜찮고요. 또 좀 걸어가다 보면 또 앉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자주 앉아야 돼.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자꾸 좀에 걸으면 아프고 앉아야 되고 좀에 걸으면 앉아야 되고 침도 많이 맞고 또 한약도 많이 먹고 이런 일반 정형외과도 내가 몇 번 가보고 이랬는데 그때는 너무 이리 심하지를 안 하니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애살 세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1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고 이러니까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문영자 씨가 요게 허리 MRI 사진인데 신경이 내려가는 게 요렇게 내려가는데 맨 밑에 마디가 여기 뼈가 어긋났어요. 요렇게 뼈가 앞으로 밀려갔어요. 요렇게 전방 전이증, 척추에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여기서 눌리다 보니까 맨 밑에 마디에 있는 신경이 많이 눌려서 신경이 눌리니까 이 다리가 이래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거 하는 것 같으면 나사를 고정해야 되는데 나사를 고정 안 하고 허리가 안 아프고 예, 허리가 안 아프니까 신경만 좀 풀어주는 수술 하실 거예요. 괜찮으면 내일 아침에 되면 살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예.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문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요번 천추, 5번, 6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 신경이 나가는 구멍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겁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턱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척추 분리성 전방 전이증이 있고 퇴행성 전방 전이증, 후관절, 척추를 잡아주는 관절이 많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생깁니다. 분리성 전방 전이증은 어릴 때 날 때 척추 협부라고 하는 뼈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하게 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20살 때부터 뼈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성 전방 전이증은 이렇게 나사 고정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영자 씨의 얼굴도 긴장감으로 더 굳어 보이는데요. 허벅지 저림 증상으로 마음껏 걷지 못했던 영자 씨. 오늘 수술 후에는 그녀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추 5번 신경이 이렇게 그 뼈에 어긋난 뼈에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데 예전 같았으면 불과 한 10년 전만 해서도 이 방법은 나사 고정하고 뼈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시경 수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요추 5번 신경만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서 훨씬 좀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척추 감압술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 전이증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좁아져 있는 신경의 통로를 넓혀주고 압박으로 문제가 생긴 신경을 다시 펴줘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작은 절개 부위에 내시경을 삽입해 협착증의 근본 원인을 직접 살펴보고 치료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내시경 수술로서 요추 5번 신경이 잘 풀어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사 고정까지는 안 하고 수술이 잘 돼서 환자분이 내일이라도 조금 이렇게 화장실 정도는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한 영자 씨. 수술 다음 날이지만 어제보다 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진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예, 잠 잘 잤어요.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안 아파요. 예. 피주머니는 양도 피가? 그래 좀 작고 이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뽑을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많이 안 걸으면. 이제 걸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걸으면 어, 누워서 걷는 건 안 아픕니다. 괜찮아요? 예. 지금은 예. 서서 있는 것도 서 있어도 좀 저린 건 없어요? 예. 다행이네. 아침 식사하고 한 5바퀴 돌고 예. 점심 식사하고 한 5바퀴 돌고 이렇게 하셔야지 신경이 유착이 안 되고 염증이 좀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도 보니까 뭐 허리만 마취해가 수술해 놓으니까 수술 안 한 사람 같네요. 피주머니만 빼면. 알겠습니다. 자, 앉아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회진이 끝나고 부지런히 운동을 나선 영자 씨는 이번 병동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 번씩 쑤시고 요가 찍찍 찌르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수술하고 운동이나 하고 안 아프게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돼. 그게 목적이 됩니다. 이른 점심을 먹고 병원을 찾은 남상원 아버님은 요즘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출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흥이 가득해 진료를 기다리는 이 시간도 음악에 흠뻑 빠져 있네요.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만 같은 남상원 아버님이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어요. 그래 그것이 오래됐는데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차근차근 가니까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통증의학과에 가서 주사 치료 많이 받았죠. 근데 허당 종아리 아프다가 발 아프다가 왼쪽에 그래 되는데 또 오른쪽으로 와서 발부터 종아리까지 아파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리고 땡기고 지나고 목은 이렇게 돌리면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경과는 좋으시고요. 건강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 항상 이렇게 즐겁게 에너지 넘치게 사시니까 좋네요. 연세가 그래도 뭐 작지 않은 나이인데 젊게 사시니까 항상 옷도 젊게 입고. 춤추려면 옷을 이쁘게 입고 그래 해가지고 다녀야죠. 깔끔하게. 나이도 그래. 이제 70 넘는데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죠. 여기 그때 4번, 5번에 협착증이 심했었는데 수술하고 신경이 잘 풀어져 가지고 그래도 뭐 걷는 것도 잘 하시고 무릎, 목, 아. 허리 뭐 아픈 데가 1도 없어. 조금도 안 아파. 아껴 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남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5분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 통증하고 다리 저림이 오래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가지고 오신 MRI 보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4번, 5번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신경이 다른 곳은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여기는 너무 좁아진 협착증, 전형적인 협착증입니다. 이 협착증이 생겨서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으면 허리를 펴고 이러면 허리를 펴면 협착증이 정세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허리를 구부리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정세가. 그래서 한 5분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무겁고 빠지는 정세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좀 걸어가면 좀 수월하고 이런 정세가 오랫동안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초기 증상은 퇴행성 척추염과 비슷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척추 주변의 관절을 사고 있는 인대, 황색 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관절에서 뼈가 자라나와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좁게 만듭니다. 허리 중에서 많이 서는 마디가 4번, 5번 마디입니다. 우리가 허리 운동의 대부분 한 30-40%를 척추 4번, 5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4번, 5번입니다. 그래서 4번, 5번과 마디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상원 씨도 4번, 5번이 협착증이 생겼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가 눌리던 신경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이게 눌리던 신경이 넓어지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너무 경과가 좋다고 무리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달라진 거는 뭐 아픈 거는 1도 없어져. 1도 없어졌어. 아픈 거는 없는데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힘이 좀 들었지. 계단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풀려가지고 이제 걷는 것도 많이 조금 빨리 걸어도 괜찮아. 오늘 아침은 더 좋더라고. 바람은 이제 제일 바람이 이제 걷는데 이상 없는 거 그것만 뭐 바르면 더 이상 없어요. 걸음 잘 걸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나? 난 춤을 춰야 돼. 서가지고 걸음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으면 춤을 출 수 있으니까.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사를 주더라도 그 가장 심한 부위를 찾아서 MRI나 이런 걸 진단을 해서 신경근 차단술이라든지 초음파를 본다든지 엑스레이 텔레비전은 시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신경을 약물로 풀어주는 신경근 차단술, 또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만큼 크게 절개해서 나사 고정하거나 풀어주는 감압술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요즘은 내시경으로 그 진짜 심한 부위에 찾아 들어가서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신경을 풀어주는 내시경 수술이 있다 보니까 훨씬 방법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레지던트 할 때 배우던 방법하고는 지금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세가 있으시면 찾아와서 검사해 보시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면 훨씬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시술하고 나서는 일주일 3, 4일 지나서 이렇게 직장에 복귀하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의논해가지고 치료를 잘 하시고 생활하시도록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척추질환은 선천적이거나 사고 등의 외상을 제외하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교정해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평소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관심이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